자, 페이지 76페이지요. 오늘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수능에선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옛날엔 매우 컸었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리로 넘어가는 바람에 화학원에서의 진도의 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신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녀석을 안 내면 2단원의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단원에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알아둡니다. 76페이지 아래 보면 회색 박스가 쳐져 있어요. n제곱에 마이너스 1312 요거 별표 하나 쳐줍니다. n제곱에 마이너스 1312 그리고 77페이지에 가면 아래쪽에 또 표가 하나 나오는데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렇게 생긴 표 보이니?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파트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숫자를 외워요. 아예 통째로 외워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 파트도 쉽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려볼게요. 보호라는 사람이 있었어. 보호라는 사람. 됐죠? 니네 기억나?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 모형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동그라미에 전체가 플러스에 전자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니? 두 번째,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가운데 원자핵이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해요.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시한 이유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이건 되게 이상하다. 자연계를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다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나란히 한 궤도를 돌지는 않죠.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길을 돌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전자가 돌 수 있는 길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가져온 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 이걸 가져온 사람이 보호예요. 그리고 전자 껍질을 다른 말로 전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보호라는 사람이랑 단어를 묶을 수 있어야 되겠죠. 보호는 전자 껍질을 얘기했어요. 그럼 전자 껍질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보호는 좀 특이한 사람이어서 껍질에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1번 첫 번째 껍질 이름을 K 껍질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됐나요? K 껍질. 그럼 K 껍질 다음에 2번 껍질은 무엇이니? K 다음 알파벳이 뭐야? L이요. 됐나요? 그 다음 알파벳은 뭐야? M이. 이렇게 해서 껍질의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입니다. 이게 보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차는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가 차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전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K 껍질에 전자는 최대 2개 찰 수 있어요. L 껍질에 전자는 최대 8개가 찰 수 있어요. M 껍질에 전자는 최대 8개가 찰 수 있는데 하나만 채워봅시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2개, 8개, 하나 이렇게 차리지. 누구니? 전자가 총 11개니까 요 녀석은 나트륨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됐나요? 그러니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요따위 꼬라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됐나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오비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오비탈에 가면 전자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얘도 역시 전자가 11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도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KLMN 이렇게 표시하는 거 누구 거라고? 보호 거. 이렇게 오비탈로 표시하는 거 누구 거라고? 현대의 모양. 됐어요? 그래서 니네 내신용으로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보호의 전자 배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 안 돼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표시할 때는 위에 걸 쓰셔야 됩니다. 현대의 전자 배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아래 걸 쓰는 거예요. 됐나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자의 위치, 배치,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각 전자 껍질별로 설명하게 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됐죠? 그럼 보호라는 사람은 전자 껍질과 궤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을 신경 써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지? 왜? 보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보호는 딱 수소만 가능해요. 수소만. 원자가 113개나 있는데 그 중에 수소만 되고요. 나머지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보호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는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물리 파트에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이 녀석의 원자 모형 파트입니다. 됐나요? 보호 파트 꼭 챙겨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보호는 전자 껍질과 궤도 그리고 수소만 가능. 전자 껍질에 각각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꼭 알아둡니다.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보호는 완전히 다 끝나요. 자, 예를 들면 원자핵이 있었고요. 이 원자핵에 하나씩 전자 껍질이 존재하겠지.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를 L 껍질, 세 번째를 L 껍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는 거예요. 잘 봐. 수소만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그럼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하나야. 됐니?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처럼 이렇게 세 개의 전자를 표시할 수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맨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여기에 전자가 딱 들어있으면 요걸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 됐지? 1번 껍질, K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그걸 바닥 상태라 그래요. 누구만? 수소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 녀석이 여기 있는데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2번 껍질로 올라올 수도 있고 3번 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왔던 전자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 됐니? 전자가 껍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의 양이 달라서 그 에너지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그 껍질에 존재할 수 있어요. 다시 예를 들면 K 껍질의 에너지가 2야. 예를 들면 L 껍질의 에너지는 10이야. 예를 들면 M 껍질의 에너지는 13이야. 예를 들면 여기까지 됐니? 그렇다면 에너지의 양이 제일 적은 상태는 어디야? 바닥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돼요. 자연계에서 에너지의 양은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예요. 많아지면 불안정한 상태여서 가급적이면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바닥 상태에 전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 전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이쪽으로 튀어 올라오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에너지가 2예요.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는 13이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만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의 양만큼을 갖고 있어야 그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이 두 번째 껍질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려면 에너지를 10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 녀석은 이렇게 에너지를 8만큼을 더 쳐먹어야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은 다시 3만큼을 더 쳐먹어야 여기 올라올 수 있지. 됐어?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진 상태를 바닥 상태의 다른 말, 들뜬 상태라 그래요. 들떠 올랐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한 번 더요. 아까 얘기했지. 8만큼 흡수하면 두 번째 칸으로, 3만큼 흡수하면 세 번째 칸으로 들떠 올라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었는데 8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5밖에 안 흡수하면 어떻게 돼? 5만 흡수하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추겠죠? 아니요. 멈추지 않게요.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요. 됐나요? 3만큼 흡수하면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됐어요? 얼만큼을 딱 흡수할 때, 8을 흡수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는 전자가 들떠 올라올 수 있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전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지. 그럼 되돌아갈 때도 한번 볼까요? 되돌아갈 때 어떻게 해? 원래 갖고 있던 13의 에너지에서 10이 돼야 되니까 3을 버려야 되죠. 됐지? 그럼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다시 8의 에너지를 버려야 되지. 됐니? 한 번만 더요. 그럼 3번에 있던 애가 1번으로 막바로 내려갈 수는 없어? 있어. 얼마를 방출하면 막바로 내려가? 11을 방출하면 막바로 내려갈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밖으로 나온 에너지를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됐나요? 이 에너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에너지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분광기라는 걸 써서 볼 수 있어. 분광기를 쓰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광기의 에너지 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나온 에너지에 해당하는 곳에 짝대기가 그려지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3 나왔죠? 1 나올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1에서는 짝대기 안 나오고요. 3에서 짝대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8 나올 수 있죠. 근데 6은 나올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8 위치에 짝대기가 나타나요. 한 방에 내려갈 수도 있지. 11 있는 곳에 짝대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짝대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 번만 더요. 그럼 1 나와? 아니요. 2 나와? 아니요. 3 나오죠. 4, 5, 6, 7 안 나오고요. 8 나와요. 90 안 나오고 11 나오겠지. 자, 연속적으로 나오니 불연속적으로 나오니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요. 계속 나오는 거야? 띄엄띄엄 나오는 거야? 띄엄띄엄 나오지. 그게 한국말이에요. 됐나요? 3이라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게 특정한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 특정한 값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 특정한 값을 가져요.
띄엄 존재해요. 이 말을 다 통합하는 단어가 양자화라는 단어예요. 양자라는 말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실제 값은 2가 아니에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박스에 별표를 쳐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실제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일단 하나만 정리해볼까요? 보호의 원자 모형. 자, 여기다 써볼까요? 보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보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의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보호는 전자 배치를 그릴 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만 가능해? 수소만 가능해요. 수소 원자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보호를 대표하는 단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을 얘기했습니다. 궤도가 존재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 그 전자 껍질들은 그 궤도는 전부 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묶을 수 있겠어요? 도, 수소, 전자껍질, 특정한 에너지값, 불연속적.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자핵이 있었어. 됐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가겠죠? 자, 첫 번째 껍질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K요. 두 번째 껍질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L이요. 세 번째 껍질은 이름이 M 껍질이요. 이렇게 이름 지어놨겠죠? 자, 하나만 더요. 맨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요거 무슨 상태? 바닥 상태. 그럼 전자가 첫 번째 채워져 있다가 올라오거나 또 올라오면 무슨 상태가 된다고? 들뜬 상태. 됐죠? 그 전자들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바닥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왜? 바닥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죠. 그럼 에너지가 어디가 가장 적다는 뜻이야? 바닥 상태일 때. 1번 껍질이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최소값을 가져요. 그럼 다시요. 바닥 상태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와서 들뜬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가 최소값이었다가 점점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다는 건 에너지를 점점점 흡수해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할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화살표가 그려지면 에너지는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이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특히 보호는 꽤 쉽게 맞출 수 있고요. 흡수 방출을 잘 구별만 하시면 여기 파트는 외워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한 칸 더 가봅시다. 두 번째요. 맨 마지막 끝판왕을 하기 위해서 한 칸씩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얘는 E의 N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에너지 준위라는 뜻이에요. 자, 에너지 준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는 전자 껍질이 에너지를 가진다 그랬지. 이 전자 껍질이 가진 이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요. 다시 전자 껍질이 가진 또는 그 전자 껍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가는 단위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들어봤어요? MGH 이렇게 쓰거든요.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 맞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예요. 에너지 준위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정해놨을 때의 위치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물리에서처럼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화학은.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위치 에너지. 됐니? 그럼 잘 봐. 여기 원자핵에 사람을 이렇게 한 마리 그리면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전자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이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 이 꼭대기에 있는 건 잘 없죠. 근데 얘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거예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집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전자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인데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 값은 증가합니다. 멀수록 증가해요. 그렇다면 1번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적은 거 맞지? 맨 끝에 있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맞지? 되니? 매우 쉽죠? 여기에 공식이 하나 나오니까 공식은 하나 외워줍시다.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312 n제곱 이렇게 써요. 단위는 킬로, 줄, 퍼, 몰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312 n제곱. 요 공식은 꼭 하나 보세요. 마이너스 1312 n제곱. 자, 그럼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면 원자핵이 있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 껍질이 나타나요. 얘 K 껍질 맞지? L 껍질, M 껍질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끝에 있는 껍질은 무한대 껍질이에요. 무한대 껍질.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몇 번? 1번 껍질, 몇 번? 2번 껍질, 얘는 3번 껍질, 이렇게 가서 맨 끝에 무한대 껍질. 됐죠?
여기에 에너지 값을 실제로 구해낼 수 있다. 이 구해낸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죠. 되게 웃기지. 여기서 에너지가 뿅 하고 나왔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우린 별로 안 궁금하죠. 그 에너지 값을 구하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완성지은 거죠. 이런 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이과생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 준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E1이라고 표시하고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1312 그리고 1제곱. 됐죠? 그럼 두 번째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얼마야? E2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1312 2제곱.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거. 이 3번은 얼마야? 마이너스 1312 3제곱. 됐나요? 어렵지 않죠? 맨 마지막 거예요. 2의 무한대 껍질에 있는 애는 에너지 준위가 얼마니? 마이너스 1312 무한대의 제곱. 자, 분모가 무한대인데 제곱했어. 분모는 졸라 크다는 얘기지. 그럼 졸라 큰데 분자가 있으면 0에 가깝지 않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0이에요. 자, 그럼 이 0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랬지. 그럼 무한대 껍질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아니야? 됐어? 가장 큰 에너지를 가졌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 0이요. 됐어요? 이 0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에너지 준위의 최대값. 그렇다면 그거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은 모두 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값이, 준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는 애들 많아요. 마이너스 4분의 1312와 마이너스 9분의 1312 누가 큰 거야? 4분의 1312, 9분의 1312 누가 커? 9분의 1312가 큰 거죠. 왜? 마이너스 값이 붙었으니까. 됐어요? 쉽게 하세요. 멀수록 커요.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녀석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간다는 건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학을 한꺼번에 응축해서 니네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재에 실려 있는 거죠. 진짜 이 교재에 이렇게 한 줄 한 줄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나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는 단어 배웠고요.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최소 안정, 무한대 껍질로 올라오면 0의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의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원자의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는 커져요. 됐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한 칸 더 가도 되나요? 자, 한 칸 더 갑시다. EX. 여기다 별표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애들 할 거예요. 흡수 에너지와
방출된 에너지.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니네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가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됐죠? 이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원자핵이 있었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있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그게 첫 번째예요. 올라갔으니까 흡수한 거 맞지? 그렇다면 이 흡수한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첫 번째 에너지 준위와 세 번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됐어요? 그게 흡수 에너지예요. 방출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 에너지 방출되는 거 맞지? 이 방출된 에너지는 얼마니? 3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만큼. 됐어요?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번. 예를 들면 N 3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슉 내려와서 N 1번 껍질에 도달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이동했어요. 이래서 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자가 3번 껍질에 있다가 1번 껍질로 전이한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흡수하니 방출하니. 됐어요? 3번 껍질에서 1번으로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죠. 자, 이걸 처음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럼 얼만큼 방출하니?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구해볼까요? 이 3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312의 3제곱이죠. 이 원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312의 1제곱이죠. 됐어요? 차이가 얼마야? 계산할 수 있겠니? 9분의 1312 1분의 1312 됐죠? 그럼 얘는 9분의 9 곱하기 1312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1312를 떼내고 얘를 빼면 뭐 큰 데에서 작은 데 빼도 되고요. 아무거나 빼도 되고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요. 아무거나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9분의 1이고요. 얘는 9분의 9죠. 곱하기 1312를 여기다 빼도 되지. 빼면 9분의 8이요. 됐어요? 이 값을 여기다가 쓸 수 있냐.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9분의 8 곱하기 1312. 됐어요? 대신에 이렇게만 써오면 틀려요. 왜? 이유가 뭐야? 물리를 하고 있지 않죠. 물리는 흡수되거나 방출된 에너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로 정할 수 있어요. 그지? 물리는 벡터를 배우는 과목이니까. 하지만 에너지는 벡터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 이 값만 보면 이게 흡수됐는지 방출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만 쓰면 틀린다. 됐어? 여기는 내가 여기 써줬으니까 여기에 표시된 거 맞죠? 근데 니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뒤에다가 반드시 쓰셔야 돼요. 흡수됐는지 방출됐는지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됐니?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꽤 중요한 내용인 거죠.
어때요? 딱 정해져 있는 값의 에너지만 나오죠.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값이 되고요. 불연속적이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광기로 이렇게 쳐다보면 요만큼의 에너지 부분에 짝대기가 나타나겠지. 그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EX? 2번. 그렇다면 N 2번에 있던 전자가 N 4번으로 가면 자,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얘는 2번에 있다가 4번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 녀석은 에너지를 흡수해 먹을 거예요. 얼마 흡수하면 돼? 자, 계산할 수 있나요? 이 2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312 2제곱. 이 1은, 4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312 4제곱. 그럼 얘는요? 4분의 1이죠. 1312. 얘는 16분의 1이죠. 빼면 얼마야? 16분의 3 정도 나오죠. 맞아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값은 16분의 3 곱하기 132 이렇게 표시합니다. 안 끝났다 그랬지.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흡수니 방출이니를 반드시 표시하셔야만 해요. 됐나요?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결국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준위, 보호의 전자배치 막 배우는 이유는 요걸 시험 문제 내려고 내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 녀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니네들 내신용으로 시험 본다 그랬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저 공식이 써져서 나와요. 이 n을 마이너스 k의 n제곱으로 구해라 이렇게 써져서 나옵니다. 또는 이 n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312 n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져서 나와요. 근데 니네 내신에는 안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저걸 안 주고 시험제 내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지역 학교들이 좀 이상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외우게 하는 애들도 많아. 되게 유치해요. PV는 NRT 이렇게 써놓고 요거 상수거든요. 상수? 그럼 상수값은 굳이 우리 안 외우잖아요. 만유인력 할 때 F는 G의 R제곱의 MM 이렇게 해요. 요거 상수예요. 요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수를 외우는 사람이. 그럼 상수값을 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안 줘요. 얘가 0.08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쓸 수 있게 시험지를 내요. 그럼 학교 선생은 애들을 수능 보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지. 수능에는 필요 없는 내용을 학교 시험에 내서 애들한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녀석이 돼버립니다. 그런 학교에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저 공식은 수능 보는 애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내신 대비용으로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리에서 이거 똑같이 또 배우거든요. 물리에서는 13.6이라고 배워요. n제곱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물리용 에너지 준위와 화학용 에너지 준위가 이 값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체크 하나 해드렸어요. 됐나요? 교재 한번 볼까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선 스펙트럼에 표시 하나 해줘요. 선 스펙트럼 뭐라고?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나온다.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는 불연속적이라는 단어랑 묶어줍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불연속적이 답이에요. 됐지? 그 스펙트럼 밑에 2번 원자, 보호의 원자 모형 한번 볼까요? 거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소 원자, 수소 동그라미요.
도는 다른 건 안 돼요. 수소만 가능합니다. 불연속적 밑줄이요. 선 스펙트럼 밑줄이요. 여기까지 됐니? 전자의 운동과 전자 껍질,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 특정한 에너지 또 밑줄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합니다. 도까지 원운동이에요.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KLMN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가고 있죠. 에너지 준위는 131 N제곱. 됐나요?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자의 전위와 에너지 출입.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 이걸 전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위에서 내려오면 방출, 아래에서 올라가면 흡수.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 가장 낮은 에너지, 안정이라는 단어 써있지. 항상 바닥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쉽게 할 수 있나요? 여기 파트는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칠판 치울게요. 잠깐 쉽시다.